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과 공포. 정부 주도 부동산 투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부동산 투기합니까? 뭐 간혹 있겠죠. 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에 정말 투기와 거리가 멉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하나 집을 사가지고 행복하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사는 게 대한민국 우리의 선량하고 국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소중한 꿈이에요. 이 소중한 꿈을 전부 다 정부가 짓밟아 버렸습니다. 투기를 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정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의 17년도 아시죠? 처음으로 파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4번,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다.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투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투기와의 전쟁을 빌미로 공급을 다 막아버렸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전부 다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 무슨 각종 규제를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데리고 정말 오손도손하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이 선량한 국민들의 희망상을 모조리 다 박살낸 게 이 파리 대책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책이라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부터 아파트 값은 그야말로 폭등의 폭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서민들, 정말 실수요가 필요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희망상이 아니고 그냥 바람에 없어지는, 이 한 점의 구름과 같이 그런 이제 헛된 꿈이 돼버린 겁니다. 이 꿈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그 이유 나타난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흑석 김희경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청와대에 있는 이 흑석 김희경 선생. 부동산 재개발 투자는 종합예술이라고 했던 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냐면은 여기 있죠. 전 재산을 올인했는데 160% 레버리지 활용했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출을 온갖 대출 규제를 다 했어. 서민들한테는. 집을 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출 하나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돈 없으면 사지 마. 무슨 집을 사냐 니가. 안 돼. 사지 마. 너는 평생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이나 살아. 뭘 어디 헛된 꿈을 꿔. 이 상황인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에 지금 보시면 160%면 자기 돈에만 20%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올인한다 그죠. 전재산 올인, 전재산 몰빵을 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막 한 12억인가 차익이 났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 뭐 716, 713 대책 온갖 규제가 쏟아지면서 당첨이 되면 뭐합니까?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됐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뭐 계약금 내죠. 그리고 뭐 중도금 대출 받고 하는데 이거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막아버렸어. 현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9억도 마찬가지 현금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아파트 이제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정부입니다. 이게 정말 지금 서민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6번 중에 대책이 계속 연달아 이어졌죠.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서 26번의 대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책의 요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공급을 말살시키고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가장 큰 요지입니다. 이 정책에. 왜? 이 집을 사면 안 돼요. 자기 지지층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없어지는 정책을 얘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 진보라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진보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1850년대에 진보라는 논리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진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사람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라든가 시장경제의 개념,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은 1850년대 마르크스가 다 만들어낸 이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너무 까리하게 짓는 겁니다. 너무 이름을 예쁘게 져요. 자기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용어. 그러니까 진보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보가 뭔지 몰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진보라는 게. 추종하는 게. 분배를 통하고. 그렇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표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체제입니다. 진보라는 이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름, 너무 멋지고 보수라는 이름을 보니까 너무 깝깝해. 무슨 고리타분하고. 이게 아니에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감의 차이가 만든 겁니다. 어감.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진보죠.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책들이.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이제 뭐 100억 원대 LH 직원들이 투기판이 벌어졌습니다. 신도시 이제 뭐 광명 시흥하고 신도시 발표하는 곳은 왜 투기판이 벌어지냐면 땅을 사게 되면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주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땅만 사게 되면은 몇 배씩 이 차익을 남겨 먹는 거죠. 그 대신 그 주변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망해요. 거기서 이제 슬럼화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고, 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투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정부, 국민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정부예요, 정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는데 수많은 수익을 봤다. 부동산 투자 일타 강사를 해서 이 사람을 부동산 우리가 유튜버에서 굉장히 서로 모시려 가려고 강의 한번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LH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혹은 자기가 수많은 경험을 봤다는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막 했던 사람입니다. 강의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LH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투기와의 전쟁, 문정부. 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문정부는 대상을 선량한 국민들로 대상을 짰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투기를 한다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 누가 투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투기를 했지. 정작 LH는 전부 다 투기꾼 아니었습니까? 정부 직원들. 청와대 다 투기꾼이었잖아요. 이주택자, 다주택자. 노영민 실장, 다주택자 전부 다 투기꾼 했잖아요. 아닙니까? 왜 국민들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투기와 전쟁, 자신과의 싸움이었나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정부에서 자기가 투기를 이게 전쟁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투기꾼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커지는 비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황이 보다 보다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윤석열이 오늘 사퇴했어요. 전격. 왜 사퇴를 했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 말한 내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끄집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진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진보. 우리 프로그레시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용어를 까리하게 짓는다고 했죠.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은 이 용어가 굉장히 거북해요. 무슨 고리타분하고. 이 용어, 보수라는 용어하고 진보라는 용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마르크스 앵겔스라는 이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이 보수하면은, 아유, 너무 깝깝하다. 이건데, 이게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보수가. 자유시장 경제. 근데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유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이거는 건국 이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진보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재산권, 이 자유화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뭡니까? 참정권이죠.
그래서 투표권 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재산권을 지금 어떻게 막았습니까? 26번 동안 부동산 규제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냈잖아요. 이 뭡니까? 이 정책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재산권이죠. 아파트 팔아라. 팔 기회 주겠다. 다 재산권을 없애는 겁니다. 소유권 다 못 만들게 하죠. 소유권을. 무슨 온갖 규제 다 만들고. 참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선거 조작하면 되죠. 선거 조작.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자유를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통제하는 게. 이 자유를 통제하려 함으로써 북한식 모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는 모델하고 진보라는 논리가 이 어감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어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게 어감 때문이야. 말의 어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다 못하니까 이게 윤석열이 드디어 나선 겁니다, 이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법치에 의해서. 법이죠. 법치대로 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정권에서 뭐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법도 다 뜯어고치고. 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법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나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왜 정부의 사람들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LH 직원들은 투기를 이렇게 막 열심히 했을까? 목숨 걸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LH 직원들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돈이 그냥 휴지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휴지가 됩니까? 지금 통화승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화승수인데 2월달까지 보시면은 통화승수가 11.81밖에 안 돼요.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뭘로 나눴어요? 총통화죠. M2. M2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잘 알지만 총통화입니다. 네, M2. 총통화인데 이걸로 뭘로 나누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량으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통화승수입니다. 통화승수. 예, 이게 통화승수인데 이 통화승수가 낮다는 건 뭡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시중에 돈이 전혀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이 안 드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될 수 있겠죠. 왜? 돈이 있는데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돈이 안 풀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영업자들인가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뭐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뭡니까? 코로나 무슨 뭐 지원금이란 거 막 해주죠. 그러면 지원금을 받았어. 예? 받았으면 뭐 합니까? 전부 다 뭘로 들어갑니까? 밖에 나가서 쓰거나 월세를 갚거나 이게 돈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참 주식 투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돈이 전혀 안 도는 상태에서 통화를 계속 찍어냅니다. 통화를 찍어내고 거기다 플러스 무엇입니까?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시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겠죠. 이 상황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중에 마이너스까지 되겠죠. 그럼 비로소 마이너스까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뻥 터집니다. 이게 뻥 터져. 뻥 터집니다. 어떻게 터집니까? 뻥 하고 터지죠. 통화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는 제로. 그러면 이 통화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부동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직을 걸거나 부동산 아파트를 가질 거지 하니까 전부 다 아파트를 가질 거라 하면서 청와대 다 나가버리잖아요. 끝까지 안 팔잖아요. 2주택자 있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뭐 공공주도 공공 시리즈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재정 지출과 통화를 팽창을 계속 시켰죠.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인들을 서민들이 집을 절대 못 가지게 가진 겁니다. 집을 절대 못 가지게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뻥 하고 터뜨립니다. 통화 가치를 0으로 거의 수렴하게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45% 사람들이 무주택자입니다. 이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그럼 이 거지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지지층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부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지층이 확고한 지지층이 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급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 지금 막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막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뭐 지가 뭐 할지 안 할지 윤석열이 할 줄 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통화량을 한번 보세요. 통화량. 2020년 7월까지니까 올해 2월이면은 엄청나게 더 벌었습니다. 통화량 보세요. 보시면은 통화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계속 더 찍어냅니다. 올해는 또 뭐 300조 찍어내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400조 또 찍어낸다고 하죠. 통화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통화 M2. 아, 이건 M2가 아니고 M1. M1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정부에서 통화를 발행하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이 통화가 이거는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한국은행이니까 이 정부 쪽이죠. M2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계는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M1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비례해서 무조건 M2가 따라갑니다. 그 통화 승수를 보시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지고 있죠. 계속 비례율이 아니 그러니까 괴리율이 계속 차이 나죠. 이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집니다. 뻥 터집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뻥 터집니까? 네, 통화 가치가 제로로 근접하는 만큼 뻥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뻥 터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지하는 수단은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집을 못 사게 계속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규제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게 바로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택 정략이 당첨됐는데 서민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다 막아놓고 못 사게 하고, 네, 자기들은 보시면은 온갖 뭐 투기를 다 하고, 국민들은 선량한 국민들은 투기를 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게 하는 상황이고, 과연 누가 투기꾼이었는지, 선량한 국민들이 투기꾼이었는지, 정부가 투기꾼이었는지, 청와대가 투기꾼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